네,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오늘은 그 허리 통증 치료해 볼 수 있는 비수술적인 치료법 2단계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살펴볼 치료법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입니다. 원장님,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법일까요? 네, 척추 여러 가지 질환을 내시경으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몸에 미세한 구멍을 2개를 내는데요. 한쪽으로 40배 정도 확대할 수 있는 내시경을 집어넣고요. 네. 다른 한쪽으로 치료 도구를 넣어서 척추의 질환을 매우 정밀하게 치료하는 그런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주사 치료보다는 조금 더 나아간 치료지만 작은 구멍 2개 정도로 이제 자세히 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어떤 장점들 가지고 있을까요? 네, 피부에 상처가 작기 때문에 네. 통증이 매우 적고요. 그리고 근육의 손상이 적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의 복귀 또한 빠르다는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변을 무척 크게 확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게 그리고 매우 성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한 병변을 정말 근본적으로 제거를 가능하다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분은 허리가 안 좋으시고, 어떤 분은 목이 안 좋으시고, 어떤 분은 디스크고, 어떤 분은 협착증이고, 이런 좀 다양한 질환들에 적용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디스크와 협착은 허리뿐만 아니라 목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흉추, 등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어떤 척추에도 생기는 디스크와 협착증을 치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따르는 협착증의 경우에도 이 양방향 내시경술로 매우 성공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질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지금부터는 이 치료법으로 치료받으신 분들의 사례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아버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사실 한 번 시술을 받으셨던 분은 나는 이제 방법이 없나? 수술을 해야 하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분도 한 차례 시술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좀 도움을 받으셨나 봐요.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70대 아버님께서 몇 년 전부터 다리가 불편한데 특히 이제 발이 차갑고 저리다 이게 이제 네. 큰 특징이었는데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신경이 지나는 길이 좁아진 협착증 때문에 힘들었던 분입니다. 이제 1단계 치료를 받고도 안 돼서 2단계 중에서도 신경성형술을 받았지만 이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수술만이 답인가 이제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이럴 때 3단계 수술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척추의 좁은 통로를 저렇게 크게 넓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치료 이후에 그렇게 발이 차갑고 저리던 것이 많이 개선되어서 특히 주무실 때 양말을 신지 않고도 편하게 잘 주무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유독 오래 묵히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사례도 그렇습니다. 8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요. 10년 된 통증을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해결해 보셨다고요. 네. 이제 이 또래의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참 이제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렇게 아픈 거를 그냥 참고 지내시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81세 어머님께서는 10년 전부터 허리도 아프고 양쪽 엉덩이와 다리도 아픈데 그냥 약만 먹다가 아니면 주사만 한번 맞다가 이렇게 지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게 이 병이라는 것이 차츰 악화가 되는데요. MRI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과 함께 협착증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무척 힘드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수술을 받아야 되나 고민하셨는데요. 이런 분들도 수술을 바로 받지 않고도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을 이용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정말 좁았던 신경 통로였는데요.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넓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치료 이후에 우리 어머님께서는 걸을 때 그렇게 아프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90% 이상 해소되어서 지금은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한데 수술하라고 할까 봐 덜컥 겁이 나서 방치하고 또 방치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수술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볼 텐데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시간은 5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5이요. 젊으신 편인데 60대 중반이시고 예.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디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온몸이 다 아파서 원장님을 좀 뵈려고 2주를 기다렸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아유,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시다고요, 어머님?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처음에는 이 목이 이렇게 등이 올라가 갖고 가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으니까 목뼈가 붙어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프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라 해서 큰 병원에서 MRI를 찍었어요. 네네. 등까지 그랬는데 예. 목보다 등의 그 협착증이 더 심하대요. 네네. 그래서 어머님. 이제 그거를 수술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마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수술을 하셨어요? 네, 저기 그게 언젠가요, 어머님? 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으셨어요?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양쪽에 뭐 이렇게 쇠 같은 거 넣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받쳤거든요. 6개를. 그러니까 양쪽에 3개. 네네. 그렇게 해고 났는데, 10년 저는 금방 그게 안 났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엄청 아팠었거든요. 제가 네. 관리를 잘 못해갖고. 네.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더 심해가지고, 허리서부터 네. 엉덩이 그 줄로 해서 뒷다리 그 종아리 있잖아요. 네네, 어머니. 거기까지 이렇게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이 잡아서 끌어내리는 거 그냥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스 아니면은 간신히 못 걸어요, 이것도. 그리고 무릎이 원래 관절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이 관절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예요. 무릎 관절염도 네. 있으시고. 예, 관절도 있고. 근데 이 허리가 네. 허리에서 아픈 건 줄 알고 허리에도 그렇고 엉덩이가 막 이렇게 찢어지는 거 보면 아픈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지금 이제 막 이게 끌어내리듯이 막 아프다고 그러셨는데요. 네. 걷는 게 많이 힘드신 거잖아요. 아우 힘들죠. 네네. 최근에 척추 정밀 검사를 받으셨나요, 어머님 혹시? 그럼요. 그래가지고 시술을 시작을 했는데 네. 시술이 잘 안 돼가지고 다리만 더 저린 거예요. 네네네, 어머님. 네. 그래서 그냥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파스를만 이렇게 붙이고 있는데 먼저 보니까 원장님 말씀이 좀 네. 저하고 맞는 것 같아서 네네. 원장님은 감사한데요. 꼭 내가 해달라 그랬어요. 어머니 이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제 허리 쪽에 협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도 그때 네네. 그게 이제 허리에 협착이 있을 때 제가 이 네. 방송에 나와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1단계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고도 잘 안 들으면 이제 2단계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머니께서 받으셨던 시술이고요. 아마도 이제 신경성형술이었을 텐데요. 실패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패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바로 또 수술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요, 어머님. 다른 2단계 치료를 또 받으면 되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결국 핵심은 약도 안 먹고 이제 신경차단술을 주기적으로 받지 않고도 허리나 엉덩이가 다리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게 이제 치료의 핵심 목표거든요, 어머님. 그래서 시술에 실패했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네, 정밀 검사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좀 가지고 좀 다른 척추 전문 병원을 좀 몇 군데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허리가. 이제 힘드시겠지만 좀 가셔야 되니까요. 가셔서 증상도 한 번 더 말씀하시고 영상을 같이 보면서 허리의 어느 부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 부위는
요렇게 치료하면 좋습니다. 아니면 요렇게 치료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치료를 네. 실제 받으시면 네. 예,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좀 그래서 많았으면 좋겠어요. 예, 시술 실패했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머님. 네. 이게 걷는 게 힘드시지만 그래도 네. 직접 가셔야 되니까 네. 예, 예, 좀 예. 척추 전문병원을 좀 몇 군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말씀 제가요 얼마나 기다렸는데. 네. 전화 연결돼서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허리 협착증도 있으시고 무릎 관절염도 있으신 경우잖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이제 치료의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둘 다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무릎과 허리를 같이 보는 전문 병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으로 아버님과 전화 연결이 된 건데 연세부터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8년생인데요. 58년생이시고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 고관절이라고 하나요? 네. 허리 옆에가? 네네. 예. 이 골반뼈 아래쪽으로 그쪽이 불편하신 거죠? 예. 네. 허리 옆에 다리를 내려가는데 다리 위에 엉덩이 옆에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뭐 오른쪽이 아프세요? 왼쪽이 아프세요? 아니면 양쪽이 다 아프신가요? 왼쪽 엉덩이요. 왼쪽이요, 왼쪽 아버님? 엉덩이 고관절이라고 그러죠, 여기를. 네네. 엉치라고 말씀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아프세요, 아버님? 그냥 앉아있을 때는 모르겠는데요. 네. 걸어갈 때 다리를 쩔뚝쩔뚝거려요. 아파서 절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버님? 예. 네. 그러면 아버님 걸으면 아파서 절뚝이고 계속 걸을 수는 있으세요? 못 걷죠. 네, 중간에 쉬셔야 되는 거죠? 예. 네. 한 100m 정도, 한 200m 걸으면 네. 다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그죠. 힘도 풀리는 것 같고. 예. 아버님 혹시 이 증상이 좀 오래되었나요?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네. 허리 수술했어요. 허리 시술인지 수술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겠고요. 모르겠고요. 네네네. 한 2, 3년 됐는데요. 네. 그때 구급차 타고 허리. 예. 그때도 수술을 힘고생하셨군요. 네네. 네네. 예. 근데 그러면 그때는 지금 증상은 뭐 몇 달 된 건가요, 아버님? 예, 몇 달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요. 예, 정형외과에 가서 네. 여기 허리 골반을 갖다가 치료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물리치료사가 얘기하기를 네. 어디가 아프냐고 그래서 골반을 갖다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이 골반은 허리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정형외과 원장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골반이 왜 아픈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허리에서 내려와서 아픈 거래요. 네. 네. 그러면 허리를 치료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허리를 치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허리를 치료를 했죠. 네. 근데 이제 허리에다가 주사를 한 대씩 맞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죠, 아버님.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다고 그래서 네네.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있어요. 지금 좀 얼마나 맞으셨어요? 몇 번이나 맞으셨나요, 아버님 허리에? 6번인가? 6번이요? 예. 아버님 6번 맞고 좀 증상이 좀 좋아지나요, 그러면? 아니요, 아직 좋아지지 않아요. 별로 표가 나지 않아요, 아버님? 예. 예. 아버님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외래에서 많이 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다리만 아프고 엉덩이도 포함인데요. 허리 아프지 않고 엉덩이하고 다리만 아플 때에도 척추가 좋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건데요.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가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엉덩이 쪽이 아프면 처음에는 그쪽 주변의 통증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일 수는 있는데요. 네. 몇 번 치료를 받으면서도 증상이 호전이 별로 없으면 이제 고개를 다른 곳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척추입니다. 아버님 제가 생각할 때는 척추에서
아마도 협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있고 척추에서 신경이 눌릴 때 어떤 분들은 다리까지 다 아플 수도 있지만 아버님처럼 엉덩이만 유독 아파하는 분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지금 허리가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마다 주사 치료를 6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증상에 이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요, 아버님. 네. 이제는 3개월 동안 나름 열심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니까 이제는 정말 한번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요. 네. 그래서 아버님 허리에 어느 부위가 얼만큼 안 좋아서 이런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예. 거기에 맞는 또 적절한 1단계 치료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100m 걷는 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 통증 없이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아버님 이제는 척추 전문병원 가셔서 네. 정밀 검사를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아버님.